나는 복수하기 위해 15년을 기다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비서에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최명지와 윤세영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긴 시간의 복수가 완성되어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유치장 면회실. 두꺼운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모녀. 윤세영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요.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윤세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잠시 딸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거야. 엄마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그 말에 윤세영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에게서 보지 못했던 낯선 표정,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윤세영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최명진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세영아,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네가 안전해야 해. 혹시 모를 일이 있으니. 내 방 장식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거기 있는 것들을 챙겨서 한동안 멀리 떠나 있어. 윤세영은 최명지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어머니의 행적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들, 비밀스러운 만남들, 그리고 자신에게는 절대 들려주지 않았던 대화들. 엄마. 유진이 뺑소니 사건. 정말 엄마가 한 거예요? 윤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질문은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최명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윤세영은 최명지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 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최명진은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아크릴 창을 통해 겹쳐 잡으려 했습니다. 내 말 꼭 기억해. 그리고 엄마를 용서해줘. 그 마지막 말은 고백이자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윤세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밤 윤세영은 최명지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장식장으로 다가간 윤세영. 무거운 나무 장식장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장식장을 밀었고 마침내 그 뒤에 반짝이는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생일 숫자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권과 통장, 도장, 그리고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자 최명지의 정갈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영아, 이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험이다. 엄마가 항상 말했지? 세상은 그리 쉽게 믿을 수 없다고.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렴. 엄마가 무슨 일을 했든 너의 삶만큼은 행복하기를. 통장을 확인해 보니 거액의 자금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윤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이런 준비를 해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엄마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걸까? 윤세영의 손에서 쪽지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엄마가 남긴 글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다고만 생각했던 엄마의 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인지. 윤세영의 마음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침대 위에 홀로 웅크린 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윤세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다가왔고 곧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건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다른 어딘가 결연한 표정의 장비서였습니다. 윤세영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 장비서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장비서님? 이 시간에 왜? 장비서는 문을 닫고 윤세영의 방으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5년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그녀의 옷차림은 어째서인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찾아왔어요, 윤세영 씨. 장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어머니의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장비서는 창가로 다가가 빗방울이 맺힌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당신 어머니 곁에서 지켜보기만 한 세월이에요. 장비서님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알던 장비서는 없어요. 사실 나는 박성민의 아내였죠. 그 말에 윤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성민은 15년 전 신여진 회장이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을 떨치던 시절 회사를 빼앗기고 의문의 사고로 죽은 사업가였습니다. 장비서는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신여진 회장이 기업 사냥꾼으로 몰렸던 그때 진짜 배우는 당신 어머니였어요. 최명진은 우리 남편의 회사를 빼앗았고 남편이 진실을 밝히려 했을 때 어두운 밤길에서 차로 그를 치고 달아났죠. 윤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죽었던 유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업 합병과 뺑소니 사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윤세영의 말을 장비서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장비서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내 윤세영에게 건넸습니다. 유망 기업가 박성민 뺑소니 사고로 중태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2달을 버텼어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그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투병할 때 최명진은 우리 회사의 지분을 하나둘씩 사들이고 있었죠. 남편의 마지막 말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최명지의 곁에서 그녀의 모든 비밀을 지켜보면서 윤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에요. 장비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물려줄 그 모든 것. 사실은 피 묻은 재산이죠. 윤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면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장비서의 비밀까지. 그녀의 현실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당신만큼은 살려줄게요. 이 말에 윤세영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금고에서 꺼낸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통장, 도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장비서는 묵묵히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저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엄마예요. 장비서의 표정에 잠시 동요가 일었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달라요, 윤세영 씨. 그래서 당신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장비서는 통장과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우리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윤세영은 슬픔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믿어왔던 세상, 의지했던 엄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물질적인 것들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장비서의 마지막 말에 윤세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필수품만 챙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집의 모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윤세영. 그녀의 어깨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과 빗물의 경계는 이미 모호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친구들에게 의지할까? 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살인자라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단 한 통의 전화. 최명지가 이렇게 딸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변호사나 지인을 통해 전화를 건 것일지도 모릅니다. 윤세영은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도로 중앙으로 몇 걸음 더 걸어갔습니다. 엄마. 그녀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명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엄마? 장비서님 남편을. 유진이를. 윤세영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그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최명지의 고백은 마지막 남은 윤세영의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윤세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녀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비명소리, 급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고요. 도로 위에 쓰러진 윤세영,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대답해. 무슨 일이야? 세영아. 하지만 윤세영은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것처럼. 뺑소니 차량은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누가 119에 신고해주세요. 빨리요.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윤세영은 어머니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뺑소니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가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 유치장 최명지는 통화가 갑자기 끊긴 핸드폰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세영이가 위험한 건 아닐까? 최명지는 철창을 붙잡고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교도관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곧 다른 경찰이 유치장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최명지 씨, 죄송합니다만 방금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윤세영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최명지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새하얘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방금 전화했는데 세영이가. 철창을 붙잡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최명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세영아. 내 딸. 세영아. 경찰들이 급히 달려왔고 의료진을 불렀지만 최명지의 눈동자는 이미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정신적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명지 씨? 정신 차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십니다. 하지만 최명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간간히 딸의 이름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략과 욕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딸을 잃은 대가로. 흑백으로 물든 장례식장 하얀 국화 사이로 윤세영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허가를 받아 수갑을 찬 채 장례식에 참석한 최명지.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완전히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최명지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최명지는 이제 파멸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정 앞으로 다가간 최명지. 그녀는 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세영아. 주변에 모인 조문객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룹의 핵심 인사들, 사회 각계각층의 지인들이 모였지만 어느 누구도 최명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끝자락에서 장비서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서의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 평범한 조문객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비서의 눈에는 복수를 완수한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을 바쳐 이루어낸 복수였지만 무고한 윤세영의 죽음은 그녀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최명지는 다시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15년 전 2건의 뺑소니 사건, 기업 탈취, 그리고 수많은 증거인멸까지. 모두 장비서가 오랜 시간 조금씩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명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생을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즈넉한 은행 안 장비서는 차분히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상당한데요. 은행원의 놀란 목소리에 장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쓰일 곳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서류 위에 마지막 서명을 마친 장비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길 원하시나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장비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함께요.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뜻이십니다. 은행을 나선 장비서는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조용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최명지의 그림자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작은 납골당 앞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보, 15년이 걸렸네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15년을 살았으니까요. 장비서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최명지는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 없는 삶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윤세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최명지의 딸. 그 아이는 엄마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책임이에요. 장비서는 남편이 사진 앞에 손을 모으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15년간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앞으로는 우리 이야기만 나누며 살아갈게요. 납골당을 나서는 장비서의 뒷모습은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인 미소였습니다. 복수는 2개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5년의 시간 동안 장비서는 한 무덤에 자신을 묻어두고 다른 하나에는 최명지를 묻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윤세영마저 희생되었습니다. 최명지의 허영과 욕망이 만든 신데렐라 게임은 결국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장비서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았죠. 15년을 바친 목표가 이루어진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장비서의 마지막 선택으로 최소한 불이하게 모인 재산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긴 비극의 유일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